안녕하세요. 보물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약자 적립금과 연금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둘을 알면 연금 선택의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계약자 적립금과 연금 기준금액을 마치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른 개념입니다. 단위 5% 연금이 연금액이 높으니까 가입해야지 라고 했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과 연금 기준금액이 전혀 다른 성격 때문에 그에 따라 해석되는 내용에 오해로 깊은 배신감까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정리해드리는 이 꿀팁을 잘 듣고 둘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실수 없는 은퇴 설계의 연금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연금 선택의 방향성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계약자 적립금과 연금 기준금액 간단하게 용어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DGB 그랑에이지를 예시로 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자 적립금은요, 금리나 펀드 수익률로 적립된 재원을 뜻하는 겁니다. 금리로 적립되면 보통 금리형 연금으로 불리고,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변액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그렇게 판매가 됩니다. 어떤 수단이든 간에 적립된 재원은 해지환급금에 영향을 끼칩니다. 해지환급금. 금리가 높아지면, 그리고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면 적립금도 높아지고 당연히 해지환급금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그리고 펀드 수익률이 낮아지면 해지환급금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연금 기준금액도 한번 알아봐야죠. 용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위로 적립된 연금 재원 바구니다. 변동금리나 펀드 수익률로 적립된 게 아니라 상품이 정한 금리를 단위로 적립을 시켜서 연금액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사망보장, 최저 사망보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보면 뭔가가 좀 적립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다르죠. 다음 장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세 남성 50만 원을 10년간 불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된 금융상품은 DGB생명에서 판매되는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가입 이후에 20년간은 단위 5%로 적립이 되죠. 그리고 20년이 딱 지나서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단위 5%가 아니라 1% 적은 단위 4%가 보증이 돼서 연금 기준금액을 쌓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금 재원 바구니는 나이에 따라서 나눠지는 연금 지급률로 이렇게 나눠서 평생연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 상품이죠. 자, 예시된 제안서를 딱 보시면 65세에 개시하는 원금이 6천입니다. 6천. 그죠? 50만 원씩 10년간 불입을 했으니까 원금은 6천이다. 연금 기준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연금 기준금액은 1억 2,900만 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투자 수익률과 상관이 없이 연금 기준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1.0%일 때 1억 2,900, 플러스 2.25%일 때 1억 2,900, 플러스 3.375%일 때 1억 2,900만 원. 투자 수익률과 상관이 없이 연금 기준금액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에 따른 연금액도 동일하게 54만 7천 원, 54만 7천 원, 54만 7천 원이 지급이 된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약자 적립금도 한번 보자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하는 투자 수익률에 대한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2.25%, 플러스 3.375%를 가정을 할 때 계약자 적립금이 얼마가 쌓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일 때 계약자 적립금은 170만 원. 원금이 6천이 들어갔는데 65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170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2.25%일 때는 계약자 적립금 3,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수익률이 3.375%일 때 이 상품의 계약자 적립금은 5,100만 원을 고객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DGB생명의 그랑에이지 변액연금은 단위로 쌓였던 연금 기준금액과 그리고 투자 수익률로
불이가 되는 계약자 적립금, 이 둘을 탁 비교해봐서 큰 금액을 연금액 산출을 위한 바구니로 활용이 되는데, 금감원에서 권고하는 투자 수익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3.375%를 예로 든다 하더라도 단리로 쌓였던 연금 기준금액 1억 2,900만 원보다 절반 이하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자 적립금은 어떨 때 쓰일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연금 개시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중도 해지를 뜻하는 거죠. 그때 활용되는 게 계약자 적립금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단리 계산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적립금, 계약자 적립금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을 딱 들으시고요. 다음 장에 정리한 거를 딱 보면 연금 선택의 방향성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연금 기준금액과 계약자 적립금이 다름을 이해하셨으면 주의사항을 꼭 아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선을 명확하게 저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연금을 개시하기 전이라면 계약자 적립금의 영역인 거예요. 그때는 해지를 하면 그간 쌓인 계약자 적립금이 나갑니다. 중도 인출을 해도 계약자 적립금의 영역에서 인출을 해줍니다. 단리 4%던 5%던 쌓인 연금 기준금액 바구니는 계속 쌓이긴 하는데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가상의 바구니일 뿐입니다. 두 번째, 연금을 개시를 했어요. 연금 개시하면 이때부터는 연금 기준금액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확정된 연금액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매월 받기 시작합니다. 자, 오래 살수록 많은 연금액을 누적해서 받게 되겠죠. 만약에 연금 개시 후에 조기에 사망하셨습니다. 조기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이 다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리로 쌓였던 이 연금 기준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은 연금액을 뺀 차액을 유족에게 드리는 형태로 지급되죠. 자, 세 번째, 오로지 연금 목적으로 상품을 알아보시는 상황이라면, 자, 변동금리나 투자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최저보증연금을 알아보시는 상황이라면 이 연금 기준금액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은퇴 설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상품은 가입을 해서 20년간 5% 쌓이고 20년이 지나면 4%로 쌓이는 상품이 있고, 또 어떤 상품은 가입과 동시에 전기간 동안 4%로 계속 쌓이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품은 가입을 해서 납입 기간에만 5%로 쌓이고 납입이 종결되면 거치 기간에는 4%로 쌓이는 상품이 있고, 또 어떤 상품은 가입을 해서 납입 기간에는 4%로 쌓였다가 납입이 딱 끝나면 거치 기간에는 2%로 쌓이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 다 떠나서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연금 기준 금액이 높게 쌓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한다면 연금액이 높아질 확률, 그로 인해서 최저로 보증되는 연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제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더 참신한 정보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은 메가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금 및 평생연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기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해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운전 목적 변경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